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수많은 공식, 역사적 사건들, 이 모든 것들 뒤에 교육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설계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교육의 청사진, 교육과정 모형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펼쳐봤던 교과서, 따라갔던 수업 방식, 또 풀었던 시험 문제들, 이 모든 게 과연 어떤 고민과 절차를 거쳐서 우리 앞에 딱 놓이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설계도를 우리는 교육과정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뭘, 왜, 어떻게 가르치고 또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틀인 거죠. 이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대한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교육과정 모형은 교육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이끌어주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원조 설계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로 교육과정계의 클래식, 랄프 타일러의 모형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현대 교육과정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가 바로 이 타일러 모형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아주 명쾌하고 합리적인 접근법을 제시했거든요. 타일러의 접근법은 진짜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명료해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요. 이게 바로 1단계 목표 설정. 그 다음엔 거기에 갈 교통수단을 고르고 2단계 학습 경험 선정, 어떤 길로 갈지 경로를 짜고 3단계 조직, 마지막으로 목적지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4단계 평가거죠. 모든 게 목표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쭉 흐르는 아주 명확한 직선 경로인 셈입니다. 타일러 모형에서는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목표입니다. 다른 모든 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딱 건축가가 설계도를 먼저 완벽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딱 길을 정해주는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요. 큰 원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내려오는 연역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모형은 누구든 따라하기가 쉽고 또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실용성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교육 내용 그 자체가 갖는 가치보다는 오로지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냐, 못했냐, 이것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예상치 못한 배움 같은 것들을 담아내기엔 좀 경직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자, 타일러의 이런 하향식 접근에 대한 반성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냥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의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생각에서 타바와 스켈백이라는 새로운 설계자들이 등장합니다. 힐다 타바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가 행정가나 관리자가 아니라 바로 교사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형은 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라 교사가 바로 지금 가르칠 학생들의 요구가 뭘까 이걸 먼저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에서부터 교육과정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두 모형의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타일러가 국가 수준의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학교, 교실로 내려오는 하향식, 텁다운이라면 타바는 교사가 만든 개별 수업이라는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전체 교육과정이라는 커다란 집을 짓는 상향식 버텀업인 셈이죠.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었어요. 스킬백은 타바의 아이디어를 개별 교사 수준을 넘어서 아예 학교 단위로 확장시켰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A 학교랑 B 학교는 학생도 다르고 선생님도 다르고 처한 환경이나 지역사회의 요구도 전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과정을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스킬백 모형의 심장은 바로 첫 번째 단계 상황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만의 강점은 뭐지? 약점은? 우리 앞에 놓인 기회는 뭘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 분석을 토대로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다시 분석하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시계를 좀 더 현대로 돌려볼까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또 주목받는 모형 중 하나인 백워드 설계입니다. 이 모형은 타일러의 그 목표 중심 논리를 이어받으면서도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업을 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이번 단원에선 이걸 가르쳐야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죠. 그 다음엔 어떤 활동을 하면 재밌을까 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아, 맞다, 이제 시험 문제 내야지 하면서 평가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아주 익숙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백워드 설계는 이 순서를 확 바꿔버립니다. 1단계에서 이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뭘 할 수 있어야 하지? 라는 최종 결과, 즉 목표를 정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2단계에서 곧바로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어떤 증거로 확인할 수 있지? 즉 평가 계획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야 비로소 그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계획하는 거죠.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면 목표랑 평가, 그리고 수업 내용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평가 따로 수업 따로가 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최종 목적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곳에 도착했다는 증거를 정한 다음에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피상적인 암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형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 라고 말하는 일종의 처방전 같은 모형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실제 교육과정 개발 현장은 그렇게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하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워커와 아이즈너인데요. 이들은 교육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죠. 워커가 본 교육과정 개발 현장은 타일러처럼 깔끔한 직선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게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또 타협하는 아주 인간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본 거죠. 먼저 각자 어떤 교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강령 단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이 모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기 단계인데요. 쉽게 말해서 끝장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 대안들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세 단계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워커가 개발 과정 그 자체에 주목했다면 아이즈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발자의 창의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교육과정 개발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공학기술이 아니라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듯이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예술 활동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아이즈너의 생각은 참평가라는 개념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객관식 시험처럼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배운 걸 활용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평가를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연극을 만들어 본다거나 과학 원리를 이용해서 발명품을 설계해 보는 것 같은 활동들이 바로 참평가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정 설계도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모형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건축가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설계도를 꺼내 쓰듯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도 목적과 상황에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타일러의 효율성이 빛을 발할 수 있겠죠. 반면에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면 타바의 상향식이 더 적합할 거고요. 학생들의 창의성을 정말 극대화하고 싶다면 아이즈널의 예술적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또 백워드는 목표와 평가의 일관성을 잡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이고 워커는 복잡한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는 현실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죠.
결국 어떤 설계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교육 설계도를 그리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건축가, 현장을 중시하는 실무자 혹은 창의적인 예술가, 여러분은 어떤 설계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